나가. 오늘부터 당신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김태수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냉정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의 눈엔 더 이상 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잖아. 이젠 나도 내 인생 좀 살래. 그럼 난 이제 뭘로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들렸습니다. 이날 그는 단 한순간에 남편도 가장도 가장의 자리도 잃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한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는 60세였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담고 김치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어두운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공장은 집에서 4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여름이면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손은 거칠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기름때가 손톱 밑에 박혔습니다.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밤이면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태수는 그날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이 순간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퇴직금 받으면 아내랑 여행이나 가야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두고 회사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내보냈습니다. 퇴직금은 예상의 절반이었습니다. 40년을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돌아선 어깨였습니다. 대답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잠을 잘 때도 침묵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침묵이 그를 질식시켰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다 컸고 나도 인생 다시 살고 싶어.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였다고 했습니다. 태수가 공장에서 땀 흘릴 때 그녀는 다른 남자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지겨워. 지겹다는 말. 그 한마디가 그의 40년 인생을 부정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쌌던 시간들, 아픈 허리를 참으며 일했던 시간들, 모든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집을 팔고 떠났습니다. 그는 허름한 원룸에 남았습니다. 반지하도 아니고 3층 원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조차 연락이 끊겼습니다. 퇴직한 남자, 이혼한 남자.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오래된 공구함 하나뿐이었습니다. 평생 기계를 다루던 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가 외로움을 더했습니다. 이제 난 뭘로 살아야 하지?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텅 비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며칠을 멍하니 지내던 어느 날 태수는 시장 통닭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닭 냄새가 코끝을 때렸습니다. 황금빛으로 구워진 닭이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닭 2마리를 사갔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직접 하면 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엔 평생 기계 다루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온도, 정확한 시간, 정확한 손놀림. 그건 그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공장에서 40년을 일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기계의 온도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몸으로 기억했습니다. 그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중고 물품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30만 원짜리 중고 오븐을 찾았습니다. 낡았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원룸으로 들고 왔습니다. 혼자서 3층까지 들고 올라왔습니다. 숨이 차고 땀이 났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닭을 굽고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명한 닭집들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20년 동안 닭을 구워온 아저씨에게 배웠습니다. 온도가 중요해요. 180도에서 25분. 딱 이게 황금 비율이지. 밤새 연구했습니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온도, 시간, 소스 비율. 모든 것을 수치로 남겼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처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손끝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음식이었지만 느낌은 비슷했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비웃었습니다. 원룸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뭘 하겠다고 그래. 쉬시지. 동네 슈퍼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직금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하면 끝이지. 요즘 장사가 어디 쉬운가. 과거 직장 동료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혼까지 당한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해. 그냥 조용히 살아. 태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닭을 손질했습니다. 칼로 정확하게 잘랐습니다.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비율을 조금씩 바꿔가며 실험했습니다. 오븐을 켰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180도가 되면 닭을 넣었습니다. 25분을 기다렸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지켜봤습니다. 단 1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븐에서 닭을 꺼낼 때 데렸습니다. 물집이 생겼습니다. 허리는 아팠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계속 구부리고 일했습니다. 밤이면 파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다시 살 거야. 이번엔 나를 위해. 그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60세의 자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첫 닭을 시장 입구에 내놨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닭 10마리, 손으로 쓴 종이 팻말, 태순의 수제 통닭 마이너스 한 마리 8,000원. 시장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샀습니다. 맛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부드럽네.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날 10마리가 다 팔렸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었습니다. 8만 원. 원가를 빼면 3만 원 남았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이었습니다. 독특한 소스였습니다. 공장에서 배운 정확함이 닭을 굽는데도 통했습니다. 온도, 시간, 비율,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태순의 닭은 이상하게 부드럽다. 체인점 닭이랑 다르다. 소스가 정말 특이해. 어디서 배웠대? 비법이 있나 봐.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시는데 정성이 느껴져. 일주일 만에 하루 30마리를 팔았습니다. 한 달 만에 50마리를 팔았습니다. 원룸 오븐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큰 오븐이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닭집이 조금씩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사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외로움은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떠난 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빈 원룸에서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껐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소주병이 쌓여갔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쓰기만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거울을 봤습니다. 60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름, 백발, 지친 눈. 20년 전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 서랍에 있었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젊은 자신과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닭 냄새가 방 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옷에도 이불에도 벽에도 좁은 방 한쪽에 쌓인 닭 포장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꼴이에요? 준호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아들과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아버지.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장사하고 있어. 닭 장사. 아버지, 엄마가 그러는데 그만 좀 하래요.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쉬시라고. 내 엄마가 그런 말을 해? 나한테 신경 꺼달라고 하더니 이젠 서로 잊고 살아야죠.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그 말에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성공한 아들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혼하고 원룸에서 닭집하는 아버지는 부끄러운 존재였을 겁니다.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 아버지였을 겁니다. 아버지,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일은 그만하시고. 됐다. 나는 괜찮아. 내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어. 회사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치킨집 한다고?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짜증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혼당한 찌질이라고? 아버지, 나가.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왜 참견이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창피해요. 창피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 태수는 벽에 기대앉아 울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다시 살고 싶을 뿐인데. 그날 밤 그는 소주를 한 병 더 마셨습니다. 취해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오븐을 켰습니다. 닭을 손질했습니다.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계속해야 해. 그는 다짐했습니다. 가족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괜찮았습니다. 자신만 믿으면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닭집은 입소문을 타고 커졌습니다. 원룸에서 시작한 가게가 작은 점포로 옮겼습니다. 10평짜리 가게였습니다.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의 반을 쏟아부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점심시간이면 30명이 기다렸습니다. 저녁시간이면 50명이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루에 200마리를 구웠습니다. 밤마다 연구했고 손끝으로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닭도 사람처럼 정성이 필요해요. 그는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가족에게 쏟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성을 닭에게 쏟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통했습니다. 간장 베이스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12가지 재료를 섞었습니다. 비율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3일 동안 숙성시켰습니다. 그러면 깊은 맛이 났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0세에 시작한 닭집 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촬영 날이었습니다. 그는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60세에 새로 시작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도 하고 직장도 잃고 모든 걸 잃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요? 포기하면 진짜 끝이니까요. 한 번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카메라는 그 눈물을 담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60세 할아버지의 감동 스토리 이혼 후 재기한 치킨집 사장. 태순의 수제 통닭은 이제 지역을 넘어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보조 1명을 더 뽑았습니다. 매장을 하나 더 냈습니다. 옆 동네에 분점을 열었습니다. 60대의 재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공장 다니셨을 때 거래처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그때 격리 담당하셨죠? 네, 맞습니다. 사장님, 혹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불편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그때 격리였는데요. 사장님 아시죠? 사모님이 예전에 사장님 이름으로 대출 받았던 거. 뭐라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대출? 자신의 이름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알았는데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사모님이 부탁하셨거든요. 비밀로 해달라고. 얼마나 됩니까? 3천만 원이요. 2015년에 받으셨더라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은행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1시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낡은 파일 속에 대출 서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가 공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아내가 몰래 그의 도장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3천만 원 적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돈을 뭐에 썼을까? 그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내역을 봤습니다.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돈은 다른 남자와의 만남에 쓰였던 것입니다. 호텔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비용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구입 내역이 있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결제가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공장에서 땀 흘릴 때였습니다. 자신이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때였습니다. 자신이 허리 아픈 걸 참으며 일하던 때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난 그때도 지금도 바보였구나. 자신이 평생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돈을 빼돌렸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태어난 날, 가족여행을 갔던 날,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그래도 괜찮아. 이젠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 그 순간 그는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그를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미워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당하던 그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태수푸드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20명이 있었습니다. 전국 납품망을 구축했습니다. 연매출 50억 원이었습니다. 한때 이혼당하고 원룸에서 살던 남자가 이제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닭은 백화점에도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도 들어갔습니다. 대형마트에도 납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 스토리를 좋아했습니다.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쓰자는 제안도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화려한 조명보다 주방의 불빛이 좋았습니다. 박수 소리보다 오븐 돌아가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공장이었습니다. 2층은 사무실이었습니다. 3층은 연구실이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회사 앞에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 아니 전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졌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화장을 하고 다니던 여자였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태수 씨 나 좀 도와줘. 그 사람 나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때 냉정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 목소리가 이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가 이제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집도 빼앗겼어. 통장도 다 비었어.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손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낡은 손가방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태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 이제는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나도 버려졌었지. 근데 그 덕분에 나를 찾았어. 그녀는 울었습니다. 어깨를 떨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그때 내가 미쳤었어.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어. 사무실은 깨끗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태수푸드의 연역이 걸려 있었습니다. 2018년 창업, 2019년 첫 직원 고용, 2020년 분점 오픈, 2022년 법인 전환, 2024년 연매출 50억 달성. 그녀는 그 연역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남자가 이룬 성과였습니다. 괜찮아. 미안하다고 할 수 있을 때가 지나면 사람은 진짜 불행해지는 거야. 태수는 사무실 안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이건 새로 만든 우리 브랜드 로고야.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수푸드라는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걸었어. 이제야 내 인생을 살게 됐거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가 있었습니다.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 당신을 버린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태수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새로 시작하는데 보태. 왜 이렇게까지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미움보다 더 무서운 건 후회야. 나는 당신을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면서 살아가자. 우리 이미 충분히 아팠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용서는 나를 위한 거야.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의미의 무게였습니다.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줘. 문이 닫혔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혼자 1층 공장에 내려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주방엔 닭 굽는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되찾았구나. 60세에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였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울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늙어선 자신을 위해 살게 됐습니다. 상처가 있어야 새살이 돋듯이 버려짐은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이 잃은 것이 내일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태수는 다음 날 아침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그들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다들 왔구나.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손님들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납품 준비를 했습니다. 편의점 배송을 확인했습니다. 바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정성껏 구웠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구워지는 닭은 인생의 향기처럼 따뜻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희망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오븐을 닦았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와 함께 보던 별이었습니다. 그때는 별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별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보고였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0세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수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도 7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태수 씨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